서울의 겨울밤, 낡은 노래방의 문을 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한 곡이 있었다. 술잔을 기울이던 중년 남성도, 첫사랑에 상처받은 청춘도 모두 같은 노래를 불렀다. 마이크를 잡은 순간 누구나 그 멜로디에 기대어 울 수 있었고 또 위로받을 수 있었다. 그 노래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었다. 수많은 이들의 인생 한 장면에 깊숙이 새겨진 시대의 주제가였다. 그러나 정작 그 노래를 만든 이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팔아치우고 방송에서 환호성을 받았지만 무대 뒤에서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팬들에게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건넸지만 호텔방으로 돌아가면 쓸쓸한 침묵만이 그를 맞이했다. 사랑을 위하여라는 제목은 마치 누군가를 껴안아주는 듯 들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노래를 부른 김종환화는 사랑보다 고독과 더 가까이 있었다. 어떻게 수천만 명의 마음을 위로한 발라드 스타가 정작 자신은 외로움에 갇혀 살아야 했을까? 우리가 몰랐던 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1990년대 중반, 한국 대중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가요계를 뒤흔들었고 아이돌 그룹 H.O.T가 새로운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던 시기였다. 그런 무대 한편에서 한 남자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화려한 춤이나 화끈한 퍼포먼스 대신 그는 오직 목소리와 가사로만 승부했다. 바로 김종환이었다. 그는 데뷔 초반부터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1990년 첫 앨범이 기획사의 파산으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사라졌을 때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무명으로 버틴 시간은 훗날 그를 특별한 가수로 만들어 주었다. 대중은 화려한 스타들 사이에서 한없이 진솔한 목소리를 내는 그에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1996년 운명의 곡이 찾아왔다. 드라마 첫사랑의 삽입곡으로 쓰인 존재의 이유. 이 노래는 단순한 OST가 아니었다. 방영 내내 시청률 60%를 기록한 드라마와 함께 전국을 휩쓸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존재의 이유는 곧 김종환의 이름을 각인시켰다. 그는 단숨에 무명에서 국민 발라드 가수로 도약했다. 그러나 진정한 정점은 1997년에 찾아왔다. 6월 13일 발매된 세 번째 앨범에 수록된 사랑을 위하여가 전국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것이다. 발매 직후 음반 가게마다 매진 사태가 이어졌고 음반 판매량은 무려 300만 장에 달했다. 이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김건모나 H.O.T조차 넘기 힘든 기록이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가득 찼다. 수많은 관객이 떼창으로 사랑을 위하여를 부를 때 공연장은 마치 거대한 합창단처럼 울려 퍼졌다. 젊은 연인들은 이 노래로 사랑을 고백했고 이별을 겪은 이들은 위로를 받았다. 심지어 장례식장에서도 누군가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가 흘렀다. 김종환의 발라드는 특정 상황에 국한되지 않았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외로울 때나 행복할 때, 언제든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힘을 가졌다. 대중은 그를 국민 발라드 가수라 불렀고, 언론은 모든 세대를 울린 목소리라 칭송했다. 음반 판매량은 누적 1천만 장을 넘어섰고, 방송 3사 가요대상 시상식에서 그는 연이어 수상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었고 동시대 수많은 가수들이 꿈꾸던 위치에 그는 올라서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음악이 가진 진정성이었다.
화려한 편곡이나 기술적 기교보다는 꾸밈 없는 목소리와 담담한 가사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사랑을 위하여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노래였다. 그 노래를 부를 때 청춘도 중년도 노년도 모두 같은 감정을 공유했다. 이 시기 김종환은 말 그대로 전성기를 구가했다. 방송 출연, 전국 투어, 각종 행사에서 그의 목소리는 빠짐없이 흘러나왔다. 음악 잡지에서는 아이돌의 시대 속 여전히 어른들의 노래가 존재함을 증명한 가수라며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아우르는 드문 가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찬란한 빛은 곧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한다. 스포트라이트가 가장 강렬할수록 그 뒤에 생기는 그림자 또한 짙어지기 마련이었다. 무대 위의 환호와 달리 무대 뒤에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전성기의 빛이 가장 강렬하던 순간 김종환의 내면에는 서서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무대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와 흔들림 없는 목소리를 들려주었지만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무언가에 눌린 듯 고개를 떨구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장 큰 문제는 성공의 무게였다. 사랑을 위하여가 국민가요로 자리 잡자 사람들은 그에게 늘 같은 감정을 요구했다. 또 다른 국민 발라드를 써달라. 이전보다 더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나 한 예술가가 끊임없이 명곡만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매번 같은 기대를 짊어진 그는 점점 압박을 견디기 힘들어했다. 언론 역시 그의 삶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생활, 가족사, 과거의 실패까지 기사로 다뤄졌다.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가 달린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무대 위의 김종환만을 기억하고 싶어 했고 현실의 그가 지닌 고독과 불안은 외면했다. 또 하나의 상처는 가족사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음악을 시작한 이후에도 늘 생활고와 맞서야 했다. 전성기 시절에도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다. 주변에서는 그를 성공한 가수로 보았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효도하지 못한 아들이라는 상처를 품고 있었다. 그의 곁에 가까이 있던 동료들은 그가 종종 무대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고 회상한다.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수많은 환호성이 사라진 뒤 남는 건 텅 빈 드레스룸과 깊은 정적뿐이었다. 공연이 끝나면 그는 호텔방으로 홀로 돌아가 담배를 피우며 긴 밤을 견뎠다. 사람들은 그의 노래에 위로받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위로받을 곳이 없었다. 점점 더 뚜렷해진 것은 불면증과 우울감이었다. 음악 활동이 끝나면 깊은 침묵 속에 파묻혔고 아무에게도 마음을 터놓지 못했다. 가까운 친구조차 그의 고독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가사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자신을 구하지 못한다는 아이러니에 괴로워했다. 이처럼 작은 균열들은 차츰 커져갔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된다. 무대 위의 영광과 달리 무대 뒤에 그는 점점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1997년 사랑을 위하여가 전국을 휩쓸고 그는 국민 가수로 떠올랐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김종환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무대와
수상 장면만을 기억했지만 무대 뒤에서 그는 깊은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첫 번째 충격은 소속사 문제였다. 앨범이 큰 성공을 거두자 기획사 내부에서 수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터져나왔다.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계약 문제와 배신감은 그의 정신을 크게 흔들었다. 자신이 피와 땀으로 만든 노래가 상업적 이익으로만 계산되는 순간 그는 깊은 허물을 느꼈다. 게다가 가까이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거나 그를 수단으로 삼는 듯한 태도를 보였을 때 그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두 번째 시련은 개인적 상실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장 의지했던 어머니를 병으로 떠나보낸 것이다. 화려한 시상식 무대에서 트로피를 들고도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의 빈 자리를 마주해야 했다. 팬들에게는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지만 속으로는 죄책감에 괴로워했다. 더 잘해드릴 수 있었는데 라는 자책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어머니의 죽음은 그에게 깊은 공허를 남겼고 이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세 번째는 정신적 압박이었다. 국민 가수라는 수식어는 영광이자 족쇄였다. 새로운 앨범을 낼 때마다 대중은 또 다른 사랑을 위하여를 기대했다. 그러나 음악은 수학 공식처럼 계산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깊은 감정을 이미 쏟아낸 후 다시 똑같은 울림을 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었다. 기자들은 이번 앨범은 전작만 못하다 라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평론가들은 혹평을 쏟아냈다. 수백만 장이 팔리던 음반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그의 정신 건강에 치명타를 입혔다. 그는 스스로 나는 늘 혼자였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노래를 듣고 위로받았지만 정작 그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다. 호텔방에 혼자 앉아 술과 담배에 의지한 채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다. 불면증과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음악 작업조차 고통이 되었다. 가사를 쓰려 펜을 잡으면 눈물이 떨어졌고 멜로디를 붙이려 건반을 두드리면 손끝이 떨렸다. 한때 함께 무대를 빛내던 동료들은 점점 그의 곁을 떠났다. 가요계의 흐름은 빠르게 바뀌었고 새로운 아이돌과 댄스 음악이 대세가 되었다. 방송국에서는 발라드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연을 줄여갔다. 그가 노래할 무대는 점점 사라졌다. 화려했던 조명은 꺼져갔고 남은 건 쓸쓸한 침묵뿐이었다. 가장 아픈 순간은 대중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이었다. 거리에서 그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은 여전히 있었지만 새로운 가수들의 열광하는 팬들 속에서 김종환의 이름은 차츰 뒤로 밀려났다. 아, 그 노래 부른 가수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존재를 설명하는 전부가 되어갔다. 그 자신은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었지만 세상은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남겼다. 사실 무대에서 내려온 순간 나는 아무도 아닌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벽만 바라보며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외로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팬들이 기억하는 김종환은 늘 따뜻한 노래를 부르던 가수였지만 현실의 그는 외로움과 우울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이 시기 그에게 가장 큰 적은 세상도 언론도 동료도 아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매일같이 자책하며 자신을 몰아쓰는 내면의 목소리가 가장 무서웠다. 음악으로 수많은 이들을 구원했지만 정작
그는 스스로를 구하지 못했다. 그렇게 김종환은 화려한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깊은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무대 위의 영웅과 무대 뒤의 외로운 남자 사이의 간극은 결국 그를 완전히 삼켜버릴 만큼 커져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종환의 이름은 점점 덜 들리게 되었다. 한때 방송 3사를 장악하며 수상 무대를 휩쓸었던 그는 이제는 간헐적으로만 모습을 드러냈다. 새로운 앨범이 나오기도 했지만 예전 같은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언론은 더 이상 그의 신곡에 큰 관심을 주지 않았고 대중은 그를 추억 속의 가수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음악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노래방 차트 상위권에는 사랑을 위하여가 자리하고 있었고 라디오 DJ들은 추억의 노래 코너에서 그의 곡을 틀어주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중이 그의 노래를 부르며 위로받는 동안 정작 그는 그 어느 때보다 외롭고 고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음반 판매량이 줄고 공연 섭외가 감소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왔다. 전성기 시절 쏟아졌던 스포트라이트와 수익은 빠르게 사라졌고 남은 건 끝없는 생활비와 음악 작업에 필요한 비용뿐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음악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무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그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다. 정신적인 고통은 더욱 심각했다. 한동안 그는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며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쉽지 않았다. 가족을 잃은 상실감, 배신의 기억, 그리고 한물간 가수라는 낙인은 그를 괴롭혔다. 어떤 날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앉아 멍하니 건반만 두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그를 믿는 소수의 팬들과 동료들이 있었다. 작은 공연장에 서면 수십 명, 많아야 몇백 명의 관객이 그를 맞이했다. 대형 체육관을 가득 메우던 시절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런 무대에서 오히려 진심을 다해 노래했다. 몇몇 팬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노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그는 다시 존재의 이유를 찾은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방송 출연 제한은 점점 줄었고 음악 방송의 무대는 젊은 아이돌들에게만 열려 있었다. 김종환의 발라드는 세련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뒤로 밀려났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진심 어린 노래들은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지만 가요계는 더 이상 그의 자리를 준비해 주지 않았다. 이 시기의 김종환은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빛나는 전성기를 지나온 뒤 이제는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져가는 그림자. 그러나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음악을 붙잡으며 작은 무대 위에서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가 다시 세상 앞에 모습을 드러내거나 혹은 영원히 고독 속으로 사라지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시간이 더 흐른 뒤 김종환은 한동안 대중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이제 그는 가요계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다. 다만 무대의 규모가 달라졌을 뿐이었다. 한때 체육관과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던 그는 이제는 소극장과 지방문화회관 무대에 섰다. 관객은 수천 명이 아닌 수십 명, 많아야 몇백 명이었지만 그 눈빛 속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절실하게 노래했다. 방송 출연은 드물었지만 가끔 음악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의 노래는 여전히 울림을 주었다. 사랑을 위하여 이 첫 소절만 흘러나와도 객석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순간 김종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노래를 시작했었는지를 깨달았다. 유명세나 박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싶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다. 그럼에도 그의 복귀는 쉽지 않았다. 세상은 이미 새로운 아이돌과 트렌드로 가득 차 있었고 발라드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다. 그는 화려한 재기에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신 그는 소수의 충성스러운 팬들과 함께 진짜 음악을 이어갔다. 작은 공연장에서 혹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래를 계속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하고 깊었다. 세월이 남긴 주름과 상처가 오히려 음악을 더 진하게 만들었다. 김종환은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지나가지만 진심은 남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심만 노래하려 합니다. 결국 그는 다시 국민적인 스타로 돌아오지는 못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을 위하여를 부르며 그를 기억했고 새로운 세대 또한 부모 세대의 추억을 통해 그의 노래를 알게 되었다. 김종환은 화려한 복귀 대신 조용한 생존을 택한 것이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일깨운다. 무대 위에 환호와 조명이 꺼진 뒤에도 예술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 그 노래들 뒤에는 늘 고독과 싸우며 진심을 노래한 한 남자가 있었다는 것을. 김종환의 노래는 한 시대를 울렸고 세대를 넘어 여전히 불리고 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멜로디 뒤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고독과 상처가 있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정작 그는 늘 홀로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더 아프고 더 진실되게 다가온다. 혹시 여러분도 그 시절 사랑을 위하여를 불렀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노래가 힘들던 시절에 위로가 되어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억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잊혀져가는 목소리들을 다시 불러내는 여정. 여러분의 손길이 함께할 때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